우리는 아름다운 땅에 정말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이 땅, 그로 말미암아 산천초목이 아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이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여서 먹을 것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바다를 통하여 전 세계를 항해할 수 있는 천혜의 지리적 구조를 갖고 있는 이 땅입니다. 5천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과학, 언어, 문화 다양한 것이 찬란하게 꽃피우게 되었죠. 21세기 와가지고 이러한 저력이 온 세계 가운데에 지금 발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쓰레기 배출량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거의 탑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1년간 버리는 쓰레기 양이 전 세계에서 2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는 오명을 갖게 되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이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 세계에서 1인당 배출량이 3위라고 합니다. 3위. 우리나라 사람이 1년간 버리는, 한 사람이 1년간 버리는 플라스틱의 양이 100kg이에요. 100kg.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재활용을 많이 합니다만은 상당량의 플라스틱이 버려져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바닷가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들은 소각할 수도 있고 버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분해가 되어서 이제 거름이 되고 분해가 되는데, 이 플라스틱은 뭐가 문제냐면 5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이 버려지는 순간 그것을 인위적으로 가공하거나 분해하지 않고는 자연 상태에서는 500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인류가 이 플라스틱을 없애기 위하여 신소재 물질을 개발하고 있고 용기라든지 상품을 만들고는 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 사람이 1년간 수십 킬로 혹은 수백 킬로의 플라스틱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한 30년, 40년 후면 플라스틱은 이 땅 가운데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되겠죠. 이 플라스틱은 1846년에 처음으로 발명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한 과학자가 당구를 치는데 이 당구공이 코끼리 상아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아를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비싸고 또 동물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 당구공을 대체할 신소재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만든 것이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꿈의 물질, 하늘의 축복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은 가격도 싸고 성형하기도 쉽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꿈의 물질이 되었는데, 불과 150년, 18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은 온 세계가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이것이 연출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스페인에서 얼마 전에 찍힌 사진인데, 저게 향유고래라는 10톤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바다 생물인데요. 죽었어요. 그래서 해부에 보니까 뱃속에 플라스틱이 26kg. 여러분 플라스틱이 26kg는요 일반 물이라든지 우리 금속의 무게로 따지면 안 됩니다. 입을 열어보니까 플라스틱이 꽉 차 있어서 복막염으로 죽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다 생물들의 배를 열어보면 거의 다 플라스틱으로 꽉꽉 차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잘게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부서지면서 그것을 동물들이 먹게 되죠. 여러분, 먹이 사슬 가운데 작은 것이 먹게 되면 큰 것이 먹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가 먹게 될까요? 우리 사람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먹는 플라스틱 양이요,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 작은 플라스틱은 몸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가장 많이 쌓이는 것이 바로 머리라고 합니다. 머리에 들어가는 순간 중추신경계통에 장애를 일으키는데, 이 머리는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 있는 미세 악교세포가 있어요. 미세 악교세포를 죽이게 되어서 뇌에 장애를 가져오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북한군이 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애국은 무엇일까 한번 저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애국이라는 것이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가족을 돌보고 이런 일도 있겠지만,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첫 번째 주신 계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스리라 라는 말이요, 돌보라, 가꾸라, 지키라 말씀이에요. 모든 생명체를 가꾸고 돌보고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이 나라 이 민족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자 축복인데, 지금 사람들은 욕심에 취하여서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서 지금 환경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이 지구가 얼마나 여러분 지금 위태한지 모릅니다. 미국의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구의 나이가 지금 얼마인가 시계로 따져보니까 밤 11시 59분이래요. 11시 59분. 이제 1분여 밖에 남지 않는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애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적 사명.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고 마지막에 아담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그에게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거라, 잘 가꾸거라 청지기 사명을 주셨듯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 또한 청지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스틱 얘기를 왜 하는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세대가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도 거의 없었고 우리 후에도 아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이 플라스틱이 잘게 잘리는 순간 회수할 수도 없고 500년간 우리의 후손들은, 이 땅은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숙제이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저는 플라스틱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야. 뭐 플라스틱 이따가 없어지고. 여러분, 제주의 해안길을 한번 다니신 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야, 이게 해안가가 쓰레기장인지 해안가인지, 이것이 점점 지금 부서지고 있어요. 잘게 잘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 근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우리의 실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저 일본은요, 플라스틱 배출량이 30kg밖에 안 돼요. 1년에 1인당. 우리는 얼마라고요? 우리는 100kg예요. 100kg. 물론 풍요를 아름답게 선용하면 축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낭비로, 허영으로, 그것을 생명을 파괴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주시지 않아도 돼요. 종이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종이는 다 썩어질 거예요. 플라스틱만큼은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부메랑처럼 그것이 화가 돼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사순절 이 시간에 나라 사랑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앞장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